스코어는 0대3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완패로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경기는 정관장이 졌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경기가 아니라 왜 이 팀이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쿠시가 있었다. 팀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16점을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16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세터의 선택지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인쿠시는 혼자 공격 리듬을 유지했다. 이건 신인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정관장이 더 이상 이 선수를 가능성으로만 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꼈다. 이 경기를 단순히 흥국생명의 압도적인 승리로만 본다면 정관장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놓치게 된다. 수비가 무너졌고 블로킹 타이밍이 늦었고 공격 전개는 단조로웠다. 이런 분석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이런 말은 지난 경기들에서도 반복됐다. 그래서 나는 이 경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봤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팀이 흔들릴수록 더 또렷해진 한 선수의 존재였다. 1세트 초반 정관장은 의외로 버텼다. 박혜민과 인쿠시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초반 흐름을 가져왔다. 특히 인쿠시는 상대 더블 블로킹 사이를 가르는 선택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공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득점 장면의 화려함이 아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망설임이 없었는지다. 나는 그 장면에서 이 선수가 이미 경기의 압박을 계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지점부터 정관장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모습으로 돌아갔다. 공격은 예측 가능해졌고 수비는 한 박자씩 늦었다. 흥국생명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레베카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가 살아났고 정관장은 점점 뒤로 밀렸다. 보통 이 상황에서 신인은 사라진다. 공이 오지 않거나 와도 무리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주저한다. 그런데 인쿠시는 달랐다. 팀이 흔들릴수록 그의 공격은 더 정제됐다. 무리하게 힘을 싣지 않았고 타점과 각도를 바꿨다. 블로커의 손끝을 이용했고 라인을 읽었다. 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이 선수는 지금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팀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공격을 선택하고 있었다. 2세트 중반 정관장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레베카의 백어택을 시작으로 흥국생명의 연속 득점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벤치도 관중석도 얼어붙은 순간이었다. 이때 인쿠시는 다시 한번 고립된 볼을 맡았다. 2번의 공격, 2번의 득점. 팀이 무너지는 속도를 그나마 늦춘 장면이었다. 이건 기록지에는 크게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의 무게를 안다. 팀이 무너질 때 끝까지 자기 리듬을 유지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 경기 후 팬 커뮤니티의 반응은 묘하게 하나로 모였다. 인쿠시 혼자 16점이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말 문제는 인쿠시가 아니라 팀이라는 말 이제는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빠르게 퍼졌다. 나는 이 반응이 감정적인 옹호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팬들은 이미 이 팀의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공격이 고립되고 고립된 공격은 결국 한 선수에게 쏠린다. 지금 정관장은 그 구조 한가운데에 인쿠시를 세워두고 있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 중 내가 가장 주목한 건 실수 이후의 반응 시간이었다. 실수 후 다음 플레이까지 걸리는 시간,
표정이 다시 안정되기까지의 속도는 이전 경기들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이건 단순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다.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스포츠 심리학자가 말한 멘탈 체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느꼈다. 대부분의 신인은 실수 이후 한 박자 늦어진다. 인쿠시는 오히려 그 반대였다. 흥국생명 코칭 스태프의 평가도 흥미로웠다. 스윙 궤도가 매번 달라 읽기 어렵다는 말은 상대가 이미 이 선수를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신인은 보통 대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쿠시는 이미 상대 전술의 중심에 올라와 있었다. 블록 바운드를 유도하는 능력 각도 조절, 백어택에서의 안정성은 반짝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이 선수를 더 이상 성장 중인 신인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다. 이 선수의 등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경기력만이 아니다. 인쿠시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리그에 들어왔다. 성장 과정과 성격 태도가 공개된 상태에서 코트에 섰다. 그래서 경기력이 흔들려도 이야기는 유지됐고, 경기력이 올라가자 이야기는 더 빠르게 확장됐다. 지금 팬들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를 보는 게 아니다. 한 선수의 변화를 함께 따라가고 있다. 이건 스포츠 소비 방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흥국생명전 이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빠르게 확산된 건 우연이 아니다. 팬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이 선수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쿠시가 코트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정관장의 득점 생산력 차이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리그 상위 공격수에게서나 나타나는 의존도다. 아직 21세인 선수에게 이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분명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쿠시를 빼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터와의 호흡, 리시브 라인의 안정 공격 루트에 분산 없이는 이 선수의 잠재력은 온전히 발휘되지 않는다. 나는 이 지점에서 정관장의 다음 선택이 이 팀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본다. 경기 종료 후 스카우터들의 반응은 그 판단에 무게를 더한다. 오늘 본 경기는 정관장이 아니라 인쿠시를 본 경기였다는 말.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몇 년 뒤 전혀 다른 레벨에 있을 거라는 전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리그는 이미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정관장이 그 속도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스포츠는 기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이야기로 남는다. 이 경기에서 정관장은 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패배는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경기였다. 고이진 감독의 미소는 위로도 변명도 아니었다. 나는 그 표정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 팀이 앞으로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하는지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정관장은 인쿠시를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선수는 더 큰 무대로 향하게 될까? 그 답은 다음 경기들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 밤만큼은 정관장이 졌지만 인쿠시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경기였다고 말하고 싶다.